반갑습니다. 뱀이 캄보디아에 딱 꽈리를 틀고 있고 찍새가 먹잇감을 콕 찍어서 데려오면 뱀이 천천히 감아가다가 마지막에 먹어버린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병원 치료실이라는 그 밀실 안에서 서세원이 사망을 했고, 그 당시 병원 안에 있던 5명의 진술이 어긋난다. 타살이지만 범인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사고로 몰아가는 추리소설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클리셰가 있는 사건입니다. 밀실 사건은 실제 상황에서 CCTV에 파회되기 때문에 서세원 사건도 CCTV가 핵심입니다. 치료실이라는 그 밀실 안에서 5명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다. 여러분도 사건의 흐름을 듣고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학과 유머가 필요하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서세원은 한국에서 유머, 그 개그맨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승승장구한 연예인입니다. 대중에게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서세원이 순진해서 지인의 꿰매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이주했다가 사건이 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서세원은 이제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알 거 다 알고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징역 살고 캄보디아로 넘어간 사기꾼, 한국에서 조폭 생활하다가 처세 못하고 늘어져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전직 조폭, 한국에서 연예인 하다가 사고치고 잊혀진 후 캄보디아로 넘어간 전직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모여서 3조 사업권을 따냈고 코인 사업을 한다며 언론에 흘리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서세원의 그 3조 사업이랑 코인 사업을 믿으시나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개인이 3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연예인한테 사기꾼들이 막 들러붙어서 털어먹는 거 우리는 자주 접하죠. 서세원이 3조 사업을 한다고 언론에 떠들 때 저 사람 이제 저걸로 투자자 모아서 사기 치려나 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업이 망했겠죠. 근본 없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3조 사업이랑 코인 사업을 한다며 언론에 흘리고 본국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기치려 했다. 그 와중에 또 서로 벗겨 먹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에 대해서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세원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뺏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최근에 전세자금 사기로 자살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사기도 살인입니다. 사기꾼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인맥 과시, 이런 겉모습을 이용을 하고, 또 당하는 사람은 또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그 속물 근성 때문에 당하는 거겠죠. 서세원도 돈 욕심 부리다가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당했다. 유유상종 자업자득입니다. 서세원이 전 부인을 폭행하고 대중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서세원 사망에 대해서도 대중의 여론이 싸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서세원의 과오는 이제 과오고
반면교사할 교훈이 되는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파일링 디렉터에서 13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여러분도 듣고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밀실 사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일링 디렉터 13화, 서세원 캄보디아 밀실 미스테리. 파트 1, 사건 발생 국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한국인 사기꾼들이 내가 캄보디아의 고위층이랑 친분이 있다는 그런 사기 수법으로 끊임없이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장소의 이제 국가입니다. 오죽하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이제 한국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기를 당할지 안 당할지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트 2, 사건 장소. 2019년 개원한 캄보디아의 무허가 병원. 파트 3, 사건 개요. 캄보디아 무허가 병원에서 서세원이 링거를 맞다가 사망하였다. 파트 4, 사건 주요 등장인물. 첫 번째, 병원 외부의 인물. 1. 병원의 건물주. 이름 분리양. 분리양 이 사람은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 훈생 총리의 막내 여동생 훈본톤의 남편이자 캄보디아 경찰이 소속된 내무부의 차관입니다. 권력자죠. 2. 한국인 이 회장. 주요 인물입니다. 이 회장은 캄보디아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며 이 회장은 훈생 총리 여동생 가족과 오래전부터 사업을 같이 해온 한국인입니다. 병원 옆에 건물에는 친분을 과시하듯이 분리양과 이 회장의 이름을 딴 간판이 있습니다. 이거 자주 쓰는 수법이죠. 이 회장은 본인이 이득이 생기면 절대 혼자 먹지 않고 훈센 총리의 막내 여동생 훈본통과 나눠 가집니다.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이렇게 경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즈니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지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고 경찰서장으로 알려진 전 처남을 통해서 이권 다툼이 생긴 상대를 구속시켜버리는 셋업 범죄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병원 내부의 인물. 1. 병원 운영이사 김씨, 주요 인물입니다. 2. 병원 행정실장 보파. 보파는 훈생 총리의 막내 여동생 훈본톤, 건물주의 딸입니다. 월세도 받고 딸도 취업시켜서 딸 월급도 받는다. 세 번째, 운전기사, 주요 인물입니다. 네 번째, 면접 본 간호사, 이름 짠드라, 서세원에게 주사를 직접 놓은 여자입니다. 주요 인물입니다. 5. 통역주공 썸낭, 이 사람도 주요 인물입니다. 6. 통역 면접자 소리아. 서세원이 그 치료실 그 밀실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병원 내부 인물들이 모두 다 중요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다. 세 번째, 서세원 주변 인물. 첫 번째, 한인회장 박씨, 전 장안동파 조직폭력배입니다. 서세원과는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캄보디아에서 목회 활동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세원이 조직폭력배랑 어울리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때 그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 교민 여러 제보자들. 세 번째, 약국 사장. 이렇게 병원 외부의 인물, 그리고 병원 안 내부의 인물, 그리고 서세원 주변 인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총 인물은 이제 11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인물은 이 회장, 운영이사 김씨, 운전기사, 간호사, 통역직원 썸남 5명입니다. 이 중에 거짓말을 하는 범인이 있다. 파트 5 시간대별 사건 전개 과정. 시간대 1 2007년 이 회장은 훈생 총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허가권을 이제 받아준다고 속여서 거액의 사기를 친 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삽니다. 시간대 2 2014년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를 폭행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습니다. 시간대 3 2015년 이 회장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무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면서 면세점을 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서 수십억을 사기를 칩니다. 투자자가 반발을 하자 캄보디아 경찰이 투자자를 체포하고 협박을 해서 투자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셋업 범죄죠. 투자자는 한국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 회장은 현재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이 회장은 내무부 차관 분리양 그 서세원이 사망한 병원의 그 건물주죠. 그 건물주 분리양과 짜고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시간대 4 2019년 8월 이 회장은 그 훈센 총리 여동생 부부의 건물에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병원은 실적으로 이 회장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건물주인 훈생 총리 부부에게 매달 600만 원의 임대료를 이 회장은 냅니다. 이때 줄기세포 전문의 김 씨에게 10억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 시설을 투자받아서 사기를 칩니다. 사기 수법이 내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친여동생하고 각별한 사이다. 훈센 총리 여동생 건물에서 직접 병원을 이제 운영한다. 그리고 훈센 총리 여동생 부부를 한국에 초대해서 관련 기업과 또 MOU까지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6개월 안에 5배로 뽑아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제 유도를 합니다.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 훈생 총리의 그 여동생 부부가 이렇게 직접 움직이니 안 속을 수가 없죠. 10억을 투자한 전문의 김 씨는 이제 1년도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손을 텁니다. 전문의 김 씨는 이 회장 이 사람은 문제가 많다라는 제 말을 인터뷰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10억 원어치 병원 시설을 한 거네요. 참 사기꾼들. 시간대 5 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 박 씨에게도 이제 사기를 칩니다. 이 회장이 자기 주변에 이제 VIP가 많으니까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이제 설득을 해서 성형외과 박 씨를 캄보디아로 이제 오게끔 했는데 손님이 없다. 성형외과 의사 박 씨도 이 병원에서 싸우고 개원 6개월 만에 이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한 다음에 캄보디아 쪽으로는 이제 오줌도 안 싼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박 씨는 병원을 그만뒀지만 지금도 병원 외관에 간판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6 이 회장은 피부과 의사 구 씨에게 이제 사기를 칩니다. 병원 사업자 등록증은 구 씨로 되어 있지만 구 씨는 캄보디아에 이제 한 번만 가봤다. 사업자 등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거다. 나도 많이 싸우고 내 와이프도 많이 싸웠다.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나머지는 노코멘트 하겠다. 그러니까 병원 대표 구 씨는 이제 한국에 있고 현지에는 의사가 없는
이상한 병원입니다. 시간대 7. 2019년 서세원은 재혼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이주해서 사업가 그리고 목사로 변신을 합니다. 시간대 8. 2020년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3조대 사업을 따냈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시간대 9. 2021년 서세원 가상화폐가 상장이 됩니다. 시간대 10. 이 회장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3명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교민사회에 이제 비밀스럽게 퍼집니다. 시간대 10일 2022년 4월 한 씨가 이 회장 권유로 주사를 맞고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시간대 12, 2022년 10월 백 씨가 이 회장 병원을 이제 인수해서 3개월 개업 준비를 하다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고 화장이 됩니다. 백 씨가 유언을 남긴 사람도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운영이사 김 씨입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백 씨 아들은 아버지가 내무부 차관도 만났고 서류를 넣으면 곧 병원 개업을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사망 후 채무를 정리하니 빚이 4억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캄보디아에서 캐고 다니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제 화장 처리했다. 이 회장 그 수법이죠. 대기업 퇴직한 사람, 퇴직금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에게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 딱 만나게 해주고 병원 운영 투자금 딱 받고 사기를 치는 거죠. 내무부 차관이 훈센 총리의 여동생의 또 남편이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시간대 13, 2023년 2월 서세원도 이제 캄보디아에 자기 명의로 치과를 개업합니다. 시간대 14, 2023년 4월 20일 서세원이 이 회장 병원에서 이제 링거를 맞다가 심정지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시간대를 보면 서세원이 이 회장 병원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을 사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세원이 당했다. 원래 사기 당할 때 내가 사기 당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이 회장 병원은 초기 투자자 의사들은 다 사기당하고 새로 인수한 사람은 죽어나가는 매우 이상한 병원입니다. 파트 6. 의혹 제기. 서세원이 링거 맞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자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교민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집니다. 1. 캄보디아 교민 중에 서세원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교민들은 이 병원을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말라. 3. 이 회장 병원은 성형외과 간판이 붙어 있지만 무허가 시설이다. 4. 이 회장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3명이고 서세원이 4번째다. 5. 이 회장 병원에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달라. 6. 서세원을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데 왜 화장을 하는지 너무 이상하다. 7. 캄보디아 교민 황 씨는 서세원은 타살이다. 사람이 링거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 8. 그 병원은 이 회장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회장이 사건에 개입된 것은 확실한데 이 회장을 감추고 있다. 파트 7. 사건의 시작. 1. 디스패치가 이번에 디스패치가 이름값을 했어요. 디스패치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서세원이 어떤 주사를 맞고 사망했느냐고 물으니 전화 받은 여자가
서세원은 프로포폴을 맞고 사망했다고 이제 답을 합니다. 2. 이때 운영이사 김씨가 전화를 탁 가로채서 프로포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약 취급하지 않는다. 나중에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3. 그 후로 병원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4. 서세원 사망 다음날 디스패치 기자가 병원 안에 직접 들어가서 프로포폴 병이랑 쓰다 남은 주사기를 발견합니다. 아주 디스패치가 잘한 거죠. 5. 반쯤 쓰다 남은 프로포폴 병은 서세원이 사망한 침대 수납장 위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 6. 하얀 액체가 들어있던 주사기는 2층 치료실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주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다. 7. 며칠 뒤 프로포폴을 주사한 간호사 짠드라와 메신저 통화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8. 디스패치는 서세원 사망 4일 후 서세원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보도를 합니다. 서세원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파트 8.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서세원이 사망한 병원이 5년 동안 의사도 없는 무허가 상태면서 여러 번 간판을 바꾸어 왔고 이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 3명이다. 심상치 않죠. 그할 팀이 구린내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출장을 가는 거죠. 파트 9. 그할 팀이 바라본 장례식장 모습. 1. 딸 서동주. 영사님을 통해서 CCTV라든지 거기에 있던 물품 리스트 요청을 이제 해놓은 상태이다. 2. 한인 회장 박 씨의 추도사.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마시고 서세원 목사님을 보내드리자. 3. 딸 서동주. 한인 회장 박 씨의 추도사를 듣는 동안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이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4. 국내로 시신을 운구할 것과 이제 부검을 요구했지만 현지 상황에 떠밀려서 한인 회장 박 씨 주도로 화장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적 실수를 했다. 화장을 하면 안 됐죠. 5. 한인 회장 박 씨. 죽은 사람은 다시 안 돌아온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PD에게 합니다. 한인 회장 박 씨의 그 멘트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6. 운영이사 김씨. 그할 PD가 말을 걸자 자리를 피합니다. 만남을 이제 약속했다가 서세원 화장 후 만남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이죠. 7. 서세원이 주사를 맞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었다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르타 그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훈센 총리의 여동생 부부랑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여기다가 입 잘못 뻥끗하면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하지 말고 이제 뒷공문으로 이제 제보를 해라. 파트 10. 한인 회장 박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찾아옵니다. 최근에 고흥 황 씨가 PD를 먼저 찾아왔죠. 한인 회장 박 씨도 이제 먼저 찾아옵니다. 1. 인터뷰 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지만 나는 이제 해야겠다. 왜? 화장 절차를 도왔다는 이유로 내가 다 독박 쓰고 있다. 이 회장 설계로 전부 다 피해자가 됐다. 한인 회장 박 씨가 이 회장을 걸고 넘어지네요. 2. 다들 자기들한테 불똥 떨어질까봐 다 시시해버리고 말을 안 하는데 나는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다. 진실을 밝히려다 협박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3. 한인 회장 박 씨를 협박한 사람은 이 회장. 이 회장이 한인 회장 박 씨에게 어이 동생
이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뒤로 빠져.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내무부 차관 등 여러 사람 뜻이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서세원 사망 직후 한인 회장 박 씨는 가장 먼저 병원 운영이사 김 씨를 닥달을 했다. 한인 회장 박 씨의 그 인터뷰를 보면 이 회장 설계로 다 피해자가 됐다. 운영이사 김 씨를 사건 직후 이렇게 닥달한 거 보면 한인 회장 박 씨가 이들과 공동체는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당일 시간대 순서가 들어갑니다. 파트 11 서세원 아침 당일 순서 1. 아침 8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2. 아침 8시 17분경 건물 밖을 나섭니다. 3. 아침 8시 40분 교민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릅니다. 4. 1.5달러짜리 수액 한 병을 산 다음 25달러를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5. 이상하죠? 1.5달러짜리 수액을 한 병 샀는데 결제는 25달러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알 PD가 차액 24달러는 뭐냐고 물으니 6. 약국 사장의 대답. 전에 서세원이 외상값이 있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외워두었다가 그날 같이 받았다. 7. 소문으로는 서세원이 프로포폴을 사갔다는 말이 있는데 현지 약국에서 프로포폴을 살 수가 있느냐. 8. 약국 사장의 대답. 약국에서 사기 힘들다. 병원에서 사야 한다. 9. 약국 사장의 답변을 들은 이제 그알팀은 바로 현지 약국에서 한 병에 이제 12달러 프로포폴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서세원이 당일 결제한 25달러는 1.5달러 수액 한 병에 12달러 프로포폴 2병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금액입니다. 약국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트 12 운영이사 김씨 병원 당일 시점 1. 오전 9시 서세원이 병원에 출근을 했다. 2. 김씨가 끓인 김치찌개로 아침을 먹었다. 3. 오전 10시 서세원이랑 운영이사 김씨가 같이 간호사 면접을 봤다. 4. 10시 20분경 면접이 끝났다. 5. 운영이사 김씨는 치과를 갔다. 치과에 갔으면 치과에 몇 시에 왔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6. 서세원은 간호사와 단둘이 치료실에 들어갔다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 뒤 서세원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 7. 한인 회장 박 씨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인 회장 박 씨의 시점입니다. 파트 13 한인 회장 박 씨 병원 당일 시점 1. 병원에 왔더니 서세원 발에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다. 2. 오자마자 발부터 만져보니 발이 차가웠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발끝부터 이렇게 식어가죠. 심장의 가장 먼 곳부터. 3. 비타민 앰플 2개와 주사기를 보았다. 링거는 오렌지색이었다. 그 수액에 B콤 비타민을 타서 맞았다. 그 수액에다가 비타민 앰플 탁 깨가지고 그 주사기로 빼갖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맞죠. 5. 한인 회장 박 씨가 현장에 있을 때 경찰과 이제 거만이가 방에 있던 이제 쓰레기통까지 싸서 가지고 갔다. 6. 한인 회장 박 씨는 현장에서 프로포폴을 보지도 못했고 디스패치의 프로포폴 의혹 제기는 연출 같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나옵니다. 파트 14 면접 간호사 짠드라의
병원 당일 시점. 1. 면접을 보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나 간호사는 못 봤다. 2. 인사 담당 1명, 운전기사 1명, 통역사 1명, 운영이사 김씨, 그리고 서세원 총 5명이 병원에 있었다. 3. 서세원이 주사를 놔보라고 했는데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4. 테스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5. 서세원에게 주사를 놓을 때 운전기사가 함께 있었고 통역을 해줬다. 6. 운전기사는 간호사에게 프로포폴이 어떤 약인지 물어봤고 간호사는 이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7. 운전기사는 이 약은 수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 운전기사는 서세원이 이 약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9. 운전기사는 서세원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주사를 맞는다고 했고 8을 보니 주사 자국이 있었다. 10. 운전기사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는 걸 이제 도와주고 수액 비타민 앰플 2개 그리고 프로포폴 500ml짜리 2병을 모두 서씨에게 주사를 했다. 10일 주사를 하고 이제 집에 왔고 서세원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파트 15 면접 간호사 짠드라 경찰 조사. 1. 짠드라는 경찰은 증거가 있는 쓰레기통을 가져갔고 어떤 약을 썼는지 경찰은 다 알고 있다. 2. 나는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테스트인 줄 알고 뭔지 모르는 약품을 그냥 시키는 대로 주사했을 뿐이다. 3. 나를 조사한 거만이가 자격증 없는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다. 4. 주사 및 링거 잘하는지 테스트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조언도 해줬다. 조언을 해준 의사에게 고마움을 이제 느낀다. 5. 간호사 짠드라는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주사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지만 그냥 풀려납니다. 병원 운영이사 김씨의 증언이랑 면접 간호사 짠드라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언이 또 엇갈립니다. 파트 16 통역사 썸낭. 1.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간호사 짠드라가 먼저 와 있었고 15분에서 20분 면접을 본 후 서세원이 월요일부터 근무하라고 했다. 2. 치료실로 테스트한다고 서세원과 간호사 둘이 들어갔다. 병원 운영의사 김씨와 통역사 썸낭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3. 자신은 약물에 대해서 통역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4. 서세원과 간호사가 치료실로 둘이 들어간 후 몇 분 후에 운영의사 김씨와 운전기사는 함께 외출을 했다. 5. 10시 40분 병원 안에 다른 통역사 소리아가 와서 밖에 나간 운영이사 김씨와 화상으로 면접을 봤다. 6. 11시 통역사 소리아는 화상 면접을 보고 병원을 떠난다. 7.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 간호사 짠드라도 병원을 떠난다. 8. 11시 10분경 통역사 썸낭이 서세원 사망한 걸 발견을 합니다. 9. 다른 직원들 한인회장 박씨가 오고 운영이사 김씨가 전화로 119를 부르라고 합니다. 10. 119 구조대가 오고 운영이사 김씨가 오고 몇 분 후에 서세원 가족들하고 한국 친구들이 이제 왔다. 10일 경찰과 검안이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차례로 병원에 도착을 했다. 12.
경찰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썸낭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다. 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매우 극단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10시에 면접, 10시 20분에 면접 끝, 10시 21분 서씨와 간호사 둘이 치료실에 들어갔다. 10시 25분 운영의사 김씨와 운전기사가 병원을 나갔다. 10시 40분 병원 밖에서 운영의사 김씨가 통역사 소리아와 화상으로 면접을 보았다. 11시 통역사 소리아는 병원을 떠난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 간호사 짠드라도 병원을 떠난다. 11시 10분 통역사 썸낭이 서세원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다. 이 상태에서 1. 운영의사 김씨와 통역직원 썸낭은 치료실에 서세원이랑 간호사 둘뿐이었고 프로포폴은 없다. 2. 간호사 짠드라는 치료실에 서세원과 간호사 본인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셋이 함께 있었고 나는 프로포폴을 주사를 했다. 프로포폴이 있었다. 완전히 상반된 진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쪽이 범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파트 17 운영의사 김씨의 반박. 1. 간호사가 운전기사가 치료실에 있었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 운전기사는 치료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치료실에서 간호사랑 대화를 했다는 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그럼 면접 보러 온 통역사가 치료실에 들어가서 서세원을 발견한 것은 흔한 일인가? 2. 그알 PD가 운전기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김이사에게 거듭 요청을 하자 다음날 새로운 이야기를 김이사가 꺼내놓습니다. 3. 운영이사 김씨는 운전기사와 간호사가 주차장 대문 쪽에서 5초 정도 대화를 하는 CCTV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간호사가 치료실 안에서 대화를 했다는 것을 그럴 수는 없고 대문 쪽에서 대화한 동영상은 있다. 4. 운영의사 김씨는 서세원 사망 당일의 그 CCTV 영상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절대 이제 공개할 수 없다. 그 건물주 불리양이 갖고 있겠죠. 내무부 차관, 후센 총리의 여동생의 남편. 파트 18 한인회장 박씨의 반박. 1. 서세원은 차가 없다. 간호사가 운전기사 이야기한 거는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뻔히 운영이사 김씨의 그 운전기사를 말하는 건데 이 한인회장 박씨는 서세원의 운전기사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결국 운전기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지만 운전기사는 이제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될까? 파트 19 제3의 인물 병원 행정실장 보파. 1. 보파는 후센 총리의 막내 여동생 훈본톤의 그러니까 병원 건물주의 딸입니다. 2. 보파는 병원 계산 및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월세도 받고 딸도 취업시켜서 딸은 이제 월급도 받는다. 3. 보파는 사건 당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 4. 은밀한 제보에 의하면 서세원 사망을 처음 발견한 것이 행정실장 보파다. 이렇게 되면 통역사 썸낭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5. 보파는 메신저로 서씨 사망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묻자 메신저 대화를 중단을 합니다. 파트 20 사건 발생 후 이제 현지 반응. 1.
유족들이 캄보디아에서 느끼기에 아무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바라지 않는 듯한 이제 분위기였다. 이 현지 경찰 담당자는 유가족이 혈액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뭐 화장을 하더라. 3. 내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간단치가 않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 한국 경찰 영사는 사건의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 훈센 총리의 여동생 가족들과 연관된 사건이라서 서로 이렇게 떠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해는 갑니다. 파트 21 마취과 전문의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1. 간호사의 증언이 이상하다. 2. 10년차 베테랑 간호사가 모르는 약을 다량으로 주사하고 서씨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가 않는다. 3. 50cc 짜리 프로포폴 2병을 10cc 짜리 주사기로 주사하려면 연달아서 10번을 주사를 놔야 하는데 이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있느냐. 4. 프로포폴을 10번이나 연달아 주사를 했다면 간호사가 치료실을 떠나기 전에 서세원의 사망을 알았을 것이다. 파트 22 사건 결과 1. 운전기사 말에 간호사가 치사량이 훨씬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는 점 때문에 서세원이 누군가의 사주로 타살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다. 2.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본질은 서세원 사망이 원인이 아니라 누가 왜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느냐에 있다. 즉 서세원은 이제 타살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가족들은 의도적인 타살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서세원이 타살 같으세요? 아니면 사고사 같으세요? 파일링 디렉터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약국 사장 1. 서세원의 외상값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받았다. 2. 프로포폴은 현지 약국에서 살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근처 약국에서는 이제 팔고 있다. 3. 카드 결제가 수약 1병, 프로포폴 2병, 25달러 딱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외상값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받았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결론, 약국 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팔았다. 두 번째, 최초 서세원 사망 발견 1. 11시 10분 통역사 썸낭이 서세원 사망을 최초 발견을 했다. 2. 행정실장 보파가 서세원 사망을 최초 발견을 했다. 누가 서세원 최초 사망을 발견을 했을까? 저는 면접을 보러 온 통역사 썸낭이 치료실에 들어가서 서세원을 발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병원 안에 있던,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던 행정실장 보파가 발견을 했을 것이고, 보파는 훈센 총리의 여동생의 딸이니 입이 맞춰졌다. 통역사 썸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병원 안 치료실 상황에 대한 의문 1. 간호사는 치료실에 본인, 서세원, 운전기사 총 3명이 있었다. 2. 통역사 썸낭은 서세원과 간호사 총 2명이 있었다. 완전히 상반된 진술이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 통역사 썸낭은 그 RPD랑 전화 통화 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가 많더라. 거짓말을 하려면 큰 용기와 뻔뻔함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전화 통화 도중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2. 면접을 보러 온 통역사 썸남이 김씨와 운전기사가 나간 시간, 그리고 쏘리아 면접 보고 나간 시간, 그리고 간호사 나간 시간, 그리고 사망자 발견 등 흐름이 너무 좀 인위적이다. 3. 서세원 최초 발견에서 통역사 썸남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사례가 지금 있다. 4. 통역사 썸남이 약물에 대해서 통역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말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말 같습니다. 통역사 썸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 뭐 간호사랑 썸남이랑 대질시켜보면 금방 진실을 알 수가 있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CCTV를 절대 공개 못하는 이유. 1. 통역사 썸남이 10시 25분쯤에 운영기사 김씨와 운전기사가 병원을 나섰다고 했는데 CCTV에 나가는 시간이 찍혀 있을 테니 공개를 이제 절대 할 수가 없다. 2. 서세원 사건의 그 진실 여부는 CCTV에 김이사와 운전기사가 병원을 나서는 그 시간입니다. 밀실 사건은 CCTV에 의해서 파회된다. 다섯 번째, 간호사 짠드라의 태도. 1. 병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PD를 막 피하고 감추고 막 연락이 안 되는데 간호사 짠드라만 인터뷰를 피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2. 병원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 그리고 동선 상황, 그리고 현지 경찰 조사 내용, 그리고 거만이와의 대화 내용까지 멘트 하나하나를 거짓말로 꾸며낼 수가 없다. 3. 간호사 짠드라의 진술 내용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간호사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 짠드라의 진술을 믿지만 마취과 의사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여섯 번째, 마취과 전문의의 간호사 증언 의혹 제기. 1. 10년차 간호사가 운전기사 말만 듣고 치사량이 넘는 프로포폴을 10번에 걸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주사할 수 있느냐. 마취과 전문의가 한국 의료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전문의는 지역의 특성과 인간의 심리를 간과하고 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70%의 인간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을 한다. 전기 충격 실험이죠.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구분을 나누고 학생이 틀릴 때마다 1에서 30단계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이 실험에서 65%의 인간은 죽을 수도 있는 30단계 전기 버튼을 누릅니다. 한나 아렌트 악의 편범성 600만 유태인을 파이널 솔루션한 아돌프 아이만.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상대가 죽는 거 알지만 위에서 지시하면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간호사는 면접만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병원 직원이든 뭐 운전기사든 병원이랑 관계된 사람이 지시했을 때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곱 번째, 운전기사 멘트. 1. 운전기사는 간호사에게 서세원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멘트를 간호사에게 날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부정적인 말을 부드러운 의미로 세뇌시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리해고. 들으면 기분 나쁘고 부정적이죠. 이걸 부드럽게 세뇌시키면 구조조정. 공중폭격. 무섭죠? 부드럽게 바꾸면 공중지원. 가격 인상. 소비자들이 들으면 열받죠? 부드럽게 바꾸면 가격 정상화. 해고. 기분 나쁘죠? 부정적이죠? 부드럽게 바꾸면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게 다 세뇌입니다. 이거 다 맞으면 죽어. 50cc 프로포폴 2병 다 맞으면 죽어. 치사량이야. 매우 위험하죠? 근데 이걸 부드럽게 바꾸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 세뇌죠? 치사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주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8번째, 숨는 사람이 뭔가 캥기는 사람이다. 1. 등장인물 중에 이 회장이랑 운전기사는 아예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운영이사 김씨는 PD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죠. 2.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기사가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운전기사를 아예 이제 만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운영이사 김씨도 또 운전기사를 숨깁니다. 왜 숨길까? 9번째, 화상 면접. 10시 20분에 통역사 썸낭을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면접 합격을 시켜놓고 10시 25분에 병원을 나선 후 10시 40분에 병원 밖에서 다른 통역사 소리아와 화상 면접을 보았다. 아니, 면접을 왜 통역사 합격을 시켜놓고 또 다른 통역사 면접을 봤을까? 화상으로. 꼭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10번째, 한인회장 박씨. 1. 한인회장 박씨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고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운전기사에 대하여 그 운전기사가 운영이사 김씨의 운전기사인 걸 뻔히 다 아는데 한인회장 박씨는 서세원은 차가 없으니 운전기사가 있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2. 디스패치의 프로포폴 기사도 연출이 아니냐 이런 또 어찌 보면 황당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찍새 거막꾼 정도로 보이고 서세원을 이제 직접 작업하는 그런 정도의 깜냥은 안 돼 보인다. 결론, 프로파일러랑 유가족은 타살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범인이 운전기사를 이제 사주해서 사고로 위장하려고 한 타살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밀실 사건 추리 소설에서 흔히 이제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요약 1. 이 회장과 운전기사만 연락이 안 된다. 2. CCTV에 운영이사 김씨와 운전기사가 병원 나서는 시간만 체크하면 사건은 이제 해결된다. 3. 간호사 짠드라랑 통역직원 썸낭 두 사람은 대질만 시켜도 진실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다. 4.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라면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은 과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영화 조폭 마누라에 양은이파 자금이 들어가서 검찰 조사도 받고 한인 회장은 장안동파 출신이고 이 회장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기꾼으로 이제 손꼽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캄보디아 같은 무법지대에 가서 인생 말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후배 개그맨들에게 잘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배 개그맨들이 아니면 협회에서 서세원 시신 하나쯤 못 가져왔겠어요? 얼마든지 갖고 오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외면받은 것입니다. 현실은 과거를 반영한다. 반면 교사되는 사건입니다. 파일링 디렉터 13화 서세원 밀실 미스테리를 마치겠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4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봐봐, 얼굴에 찐득이, 얼굴에 찐득이, 턱에 찐득이 있네. 어떡해, 찐득이 어떡해. 오고 찐득이, 오고 찐득이 어떡해. 아유. 응? 털어, 먹고 털어. 찐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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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득이. 털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